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건강 증진을 위한 교육 및 관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사는 영유아의 건강 상태를 살펴보고 이제 적절하게 지원한다입니다. 영유아는 면역력이 약해서 질병에 걸리기가 쉽고 몸이 아파도 자신의 증세를 자각하지 못하거나 이를 주변의 성인에게 명백하게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사는 수시로 일과 중에 아프거나 다친 유아가 있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고 이제 아프거나 다친 영유아에 대해서는 어린이집 지침에 따라서 신속하게 지원해 주어야 합니다. 네, 세 번째는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의 건강 증진을 위한 예방관리와 교육을 실시한다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영유아기가 건강에 대한 기초가 형성되는 아주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영유아의 건강 증진을 위한 예방 관리와 건강 교육은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영유아의 보육을 담당하는 교직원 역시 스스로의 신체 및 정신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네, 응급처치 동의서입니다. 영유아 보육 교육기관에서 다음 절차에 따라 응급처치를 하는 경우 그 권한을 기관에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해서 저희가 사고 발생 시 부모님께 연락을 한다. 부모님과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이제 이쪽으로 연락을 한다. 필요한 경우 119 구조대에 연락할 것이며 부모님이 정하신 어디로 응급수송을 할 거다. 그리고 이제 조치를 취할 거다. 의료보험의 종류, 번호, 기간 이렇게 해서 응급처치 동의서를 받고 있습니다. 네, 네 번째는 등 하원의 안정입니다. 우리가 이제 제일 많이 사고가 나는 부분들이 안전에 대한 부분들 중에서 등 하원 안전이 조금 많이 이제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이제 저희가 등원에서부터 하원에 이르기까지 영유아를 안전하게 보호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유아는 성인의 안전한 보호하에서 하루 일과를 즐겁게 경험하고 심신의 성장과 발달을 이루어 나갈 수 있게 됩니다. 등 하원 시 어린이집에 지정된 보호자 간의 영유아의 인계 절차와 관련 규칙을 수립해서 보호자에게 안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본지표는 4개의 평가 항목으로 이제 평정을 하고요. 하루 일과 중에서 영유아에 대한 성인의 보호와 차량 운행이 안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평가합니다. 지표 평가 기준으로는 우수, 보통, 개선 필요로 구분되며 각 평가 항목은 하위 평가 요소 이제 Y의 개수가 이제 몇 개가 되는지에 따라서 3개면 우수, 그쵸? 보통이면 이제 2개, 이제 개선 필요는 1개 이하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3-4-1에서 저희가 이제 교사는 영유아의 출석을 확인하며 인계 규정에 따라서 귀가 지도를 한다. 영유아의 인계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규정이 수립되어 있다. 그래서 영유아가 하루 일과를 안전하게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며 영유아를 인계하는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해서 준수하여야 됩니다. 교사는 일과 중에서 항상 상황을 이제 주시하며 영유아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자리를 비울 때는 책임 있는 성인에게 인계하도록 합니다. 항목의 평가 기준은 4개의 평가 요소 중에서 3개 이상 필수 요소 포함입니다. 필수 요소 미충족 시 이제 그런 것들을 충족해야 Y로 이제 우리가 체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귀가 동의서를 구비하고 있다. 교사는 매일 일과를 시작할 때 영유아의 등원 여부를 확인한다. 영유아의 인계 과정이 규정에 따라서 안전하게 이루어짐이 필수이죠. 그래서 어떻게 아이가 등원을 했을 때 누가 데려다 줬는지 이제 그리고 하원을 할 때 누구에게 이제 아이를 이제 우리가 인계하는지가 아주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꼭 확인하시고 이제 이런 방법들은 기록과 관찰과 면담으로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영유아는 등원부터 하원까지 성인의 보호하에 있다. 네, 그래서 이제 교사는 영유아의 안전을 위해 항상 전체 상황을 주시하여야 합니다. 어린이집에서 등하원 차량을 운행할 경우에 차량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네, 그리고 영유아의 보호장구 등을 설치 기준에 맞게 구비하고 매일 안전점검을 통해서 차량이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관리하며 차량 운행 시 차량 기사와 동승한 성인 보호자도 차량 승하차 이동 과정에서 모두 영유아가 안전하게 타고 내릴 수 있도록 주의 깊게 보호하여야 됩니다. 항목의 평가 기준도 똑같이 4가지입니다. 그래서 3가지 이상 이제 충족할 수 있도록 3가지 이상이어야지 이제 우수로 우리가 어, 어,
이제 받을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이제 3-4-3은 이제 등하원용 차량을 운행할 경우에는 네, 안전 요건을 갖추어서 관리한다. 차량의 안전 수칙을 제시하고 영아용 보호장구, 개별 안전띠, 차량용 소화기,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 비상약품을 구비한다. 그리고 운전자는 매일 차량에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운전자와 차량에 동승하는 모든 성인은 어린이 통합버스 안전교육을 받는다. 운전자와 함께 차량에 동승한 성인은 영유아를 안전하게 보호한다.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3가지 이상 충족이 되어야지 되겠습니다. 네, 아동의 안전한 귀가를 위한 약속 동의서입니다. 본 동의서의 내용은 땡땡 어린이집과 부모와의 아동의 안전에 대한 서약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영유아를 이제 이행 의무에 대한 서약 내용입니다. 영유아를 이제 모든 하원은 가정과 가정을 끝으로 등하원이 가정의 시작과 끝을 원칙으로 합니다. 영유아를 절대로 혼자 등하원시키지 않겠으며 혹시라도 이를 어길 경우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부모가 전적으로 책임을 집니다. 지정된 보호자가 아닌 그렇죠. 다른 이제 성인에게 인계하게 될 경우에는 반드시 귀가 동의서를 다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갑자기 변경된 경우에는 어린이집으로 연락해서 이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부모가 책임을 집니다. 그리고 정규 수업 시간 외 학원 등으로 원외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원외 활동은 각 기관으로부터 귀가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기간, 귀가 방법, 등원, 하원, 누구와 함께 이렇게 인계자를 적어서 이제 우리가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영유아의 인계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등하원 차량을 이용하거나 부모가 직접 영유아를 등하원 시킵니다. 반드시 지정된 보호자와 이제 영유아에게 인계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희망하더라도 혼자 이제 영유아를 혼자 귀가시키지 않겠습니다. 라는 부분입니다. 특이사항은 가능한 처음 동의서에 기재하신 대로 영유아가 안전하게 인계됨을 원칙으로 합니다. 부득이하게 부모님의 상황 변화에 따라서 등하원의 약속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록된 사항대로 영유아의 등하원에 안전하게 진행되도록 약속을 부탁드립니다. 안전을 위한 귀가 동의서가 되겠습니다. 네, 어린이집의 안전관리와 평가제 지표입니다. 그래서 등하원의 안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때 안전인증 마크, 안전인증 검사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KC 마크도 있고 이거는 지금 K 마크인데요. 어, 무슨 10kg 미만의 그룹, 그리고 이제 우리가 13kg 미만의 그룹, 9에서 18kg 이하, 15에서 25kg 이하, 22에서 36kg 이하 해서 그 체중의 범위에 해당하는 안전 인증 검사 기준을 선택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그림에서는 이제 안전 인증 마크와 자동차용 검사 기준이 되겠습니다. 네, 5번째는 안전교육과 사고 예방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안전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에서는 영유아가 여러 가지 위험으로부터 자신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과 기술을 가지도록 지도하여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영유아의 연령, 발달 특성에 맞는 안전 관련 교육을 이제 계획을 수립해서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전체 영유아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소방 대피 훈련을 실시해야 합니다. 어린이집에서는 영유아, 교직원, 사설보험에 가입하여 불가피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시 사고의 피해를 복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됩니다. 본지표에 이제 3개 항목으로 이제 우리가 평가 항목으로 평정을 하고 있고요. 이제 영유아 대상 안전교육의 지속적인 실시, 그리고 교직원 안전교육과 영유아 학대 예방 지침 준수, 그리고 비상시 안전설비의 효율적인 사용을 평가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3-1-5-1을 살펴보게 되면 영유아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그래서 영유아를 대상으로 발달에 적합한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네. 그리고 영유아가 정기 소방 대피 훈련에 참여한다. 영유아가 놀잇감 및 활동 자료, 놀이기구를 안전하게 사용하도록 지도한다. 계절 및 날씨 관련 놀이 안전 수칙을 준수한다. 이제 어린이집에서 영유아가 일상생활에서 이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적합한 내용의 이제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됩니다. 연령을 고려해서 매년
교육 계획을 수립, 실행, 평가하여야 하며 정기적으로 우리가 소방훈련 등 비상대피훈련을 실시해서 영유아의 대피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일과 중에 이제 놀이기구와 놀잇감을 안전하게 사용하도록 지도하고 계절이나 날씨에 맞게 놀이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어야 합니다. 항목의 평가 기준은 4개의 평가 요소 중에서 3개 이상을 충족해야 Y로 평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우리가 3-5-1에서 여러 가지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한번 또 3-5-2를 먼저 또 살펴보고 하겠습니다. 보육교직원은 안전교육을 받고 영유아 학대 예방 지침을 준수한다. 그래서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영유아 학대 예방 교육 포함입니다. 그리고 비상시 보육교직원의 대처 방안과 업무 분장이 체계적으로 수립되어 있고 보육교직원은 이제 자신의 역할을 숙지하고 있다. 그리고 응급처치 관련 교육에 참여한 보육교직원이 있다. 영유아 학대 예방 지침을 준수한다. 그리고 3-5-3은 안전설비를 비상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다. 비상사태를 대비한 피난설비, 비상구, 비상계단 또는 영유아 미끄럼대, 이제 피난구, 유도 등 비상시 원활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다. 비상사태를 대비한 소화설비, 소화기 등을 비상시 제대로 작동되도록 관리하고 있다. 비상사태를 대비한 경보설비를 비상시 제대로 작동되도록 이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육교직원 안전시설 설비 등의 사용법을 숙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안전교육과 사고 예방에 대한 이제 그러한 이제 예방 지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영유아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연령을 고려해서 매년 안전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고 평가해야 되며 정기적으로 이제 소방훈련 등 비상대피훈련을 실시해서 영유아의 대피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요즘에는 저희 나라가 지진이 나고 나서부터는 지진 대피훈련 이런 것들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일과 중에 놀이기구와 놀잇감을 안전하게 사용하도록 이제 지도하고 계절이나 날씨에 맞게 놀이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연간 안전교육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 위탁, 보통 보육교직원이나 이제 보육교직원을 군 네이버스에 위탁을 하고요. 실종 예방, 이제 실종 유괴 예방 방지 교육은 낯선 사람을 따라가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지금 이게 동그라미 친 부분이랑 별표 친 부분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안전교육은 안전하게 등원해요. 소방안전은 소중한 불, 위험한 불, 소방 대피 훈련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교육 이런 것들은 이런 장난은 싫어 성희롱 예방 교육 외 보육교직원입니다. 그리고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예방 방지 교육은 이제 장난감 속 비밀, 나쁜 비밀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재난 대비 안전 교육은 봄의 불청객 황사에 대해서 또 살펴보고 있습니다. 교통안전 교육은 위탁이고 교통안전 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방안전도 소방대피훈련 저희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교육은 외부 위탁 군 네이버스로 인해서 저희가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약물 오남용 교육도 보건소에서 보통 저희가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활안전교육 중에서 물놀이 안전교육은 교통공원에서, 그리고 저희가 건강교육 중에서 구강검진 및 건강교육은 보건소에서 또 실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재난 대비 안전교육은 안전공원에서 위탁 놀이 및 화재 안전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안전교육에 대한 이제 모든 주제와 항목과 이제 내용에 대해서 분류를 해서 연간 이제 안전교육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표 6-3에 보면 저희가 이제 책을 보게 되면 120쪽이 되겠습니다. 소방 대피 훈련 내용 및 평가입니다. 2014년 3월 27일 목요일입니다. 실시 시간은 이제 11시에서 11시 20분이고요. 1회 실시했습니다. 총 훈련 시간 20분이 되겠습니다. 참가 인원은 보육교직원 20명, 영유아 250명, 총 참가자 270명이 되겠고요.
비상벨 또는 사이렌 소리가 모두 들을 수 있는 음량이었는가, 대피 경로는 효율적이었는가, 대피 장소는 안전한 곳이었는가, 역할에 따라서 조직적으로 수행되었는가, 내부 또는 외부와의 연락 체계는 신속하게 이루어졌는가, 보육 교직원은 모두 소화기를 다룰 수 있었는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내용이 대피 훈련 하루 전날이나 당일 영유아에게 이제 실시하는 훈련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기를 해본다. 비상구 표시하고 대피 경보를 우리가 알려주며 비상시 대피하는 방법을 알려준다. 비상벨이 울리면 놀던 것을 멈추고 빨리 교실 앞으로 모인다. 선생님을 따라서 어떠한 대피 경로를 통해서 이제 대피할 것인가를 알린다. 이제 화재 경보기를 울리고 훈련 상황임을 알게 해서 영유아가 당황하지 않고 대피하게 한다라는 것들이 이제 그러한 내용과 평가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사들의 평가까지 들어가고 내용이 들어간 이제 이러한 이제 우리가 서식의 작성을 이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섯 번째 이제 안전교육과 이제 우리가 네, 사고 예방에서 두 번째 보육 교직원은 안전교육을 받고 영유아 학대 예방 지침을 준수한다입니다. 어린이집에서는 저희가 비상사태가 발생할 때 영유아 학대 예방 지침을 준수하게 됩니다. 어린이집과 비상사태 발생 시 대처할 수 있는 지침은 업무 분장이 수립되어 있으며 모든 교직원은 자신의 역할을 숙지하고 안전관리시설 및 소화기 등의 설비를 적절하게 작동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어린이집의 교직원은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고요. 영유아 학대 예방 지침을 알고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교직원 중에는 응급사태 시 심폐소생술을 실시할 수 있는 교육을 받은 사람이 있어 불가피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다 안전하게 영유아를 보호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항목의 평가 기준은 4개 평가 요소 중에서 3개 이상을 충족해야 Y로 평정이 됩니다. 네, 비상 업무 분장도입니다. 원장은 이제 지휘 명령 이제 총괄이 되고요. 네, 뭐 화재나 재난, 안전사고, 돌발 상황 시 모두가 이제 이렇게 총괄하게 됩니다. 주인 교사는 소방시설을 유지하고 문서를 관리하고요. 연간 소방 교육을 계획하고 비상사태 시 비상벨 및 원내 전달, 전원을 차단하거나 관계기관 통보, 또 학부모와 이제 관계기관 통보, 응급처치 및 시정병원으로 이제 우리가 지정병원으로 긴급 후송, 119 신고 및 원내 전파입니다. 네, 교사는 이제 우리가 교사들도 이렇게 또 자기들만의 파트로 나눠야겠죠. 그래서 하나 교사 1은 시설 및 설비 최종 점검, 자체 소방시설을 활용한 소화 활동, 그리고 건물 내 단속 및 비상문 개발, 소화 활동에 이제 활동 시의 장애물 제거와 복구, 주요 서류와 물건 반출, 시설 및 설비 안전 점검은 사고 문서 관리, 건물 내 단속, 비상문 개방, 교사는 이제 교사인은 화장실, 현관 및 실외 최종 점검, 인명 구조, 대피 유도, 화장실 시설 및 설비 안전 점검입니다. 실외 시설 및 설비 안전 점검이 되고요. 대피 유도가 되겠습니다. 교사 3은 후송이고요. 구급약품 관리, 응급처치 및 지정병원으로 긴급 후송, 그리고 응급처치 및 지정병원으로 긴급 후송, 응급처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네, 비상 업무 사항의 이제 분장도입니다. 네, 이제 두 번째, 이제 세 번째는 안전 설비를 비상시 이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보온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영유아 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 별표에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그리고 액화 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52조 제57조 보원가입, 어린이 놀이시설 및 안전관리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보험가입의 의무,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등이 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이제 이렇게 비상사태를 대비해서 이제 피난설비하고 소화설비, 경보설비 등이 잘 작동되도록 관리하여야 되고요. 영유아 보육교직원의 이제 안전시설 및 설비 등의 사용법을 이제 숙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제 재난이나 이런 이제 안전에 이제 안전하지 못한 상황에 노출했을 때 교사들의 역량이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저희가 안전관리 평가제 지표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두 번째는 이제 유치원의 안전관리와 평가 지표입니다.
그래서 유치원에 대해서 어린이집과 또 유치원은 다르기 때문에 그쵸? 유치원의 평가 기준, 평가 기본 계획 추진 목적은 현장 중심 유치원 평가로서 유아교육의 질 제고와 교육 서비스를 개선하고 학부모의 알 권리 및 유치원 선택권 보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근거는 이제 유아교육법 제19조,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0조, 21조, 22조에 대해서 시행이 되고 있고 추진 방향의 내용으로도 이제 교육청 주관 유치원 평가, 기본 계획 수립 및 추진, 교육 공동체의 성찰 중심 자체 평가로서 유아 교육의 질 개선, 평가 방법의 개선으로 현장 부담 경강, 이제 우리가 유치원 평가 결과 공개를 통해서 학부모의 알 권리 충족에 있습니다. 유치원의 평가 절차는 그림 6-6으로 이제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이제 매년 9월입니다. 유치원 교육 공동체 중심 을 구성합니다. 유치원 자체평가 계획을 수립하고요. 자체평가를 실시합니다. 10월에서 11월 중에 평가하고요. 평가 영역 지표에 따라서 자체평가를 실시합니다. 영역별 우수한 점과 좀 더 노력할 점을 추출합니다. 평가 결과 도출은 이제 우리가 평가 결과서를 작성합니다. 평가 결과 공개는 다음해 4월로서 유치원 정보 공시에 탑재가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 출처는 전라북도 교육청이고요. 2020 유치원 평가 기본 계획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유치원에서는 유아와 교직원의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정상적인 성장과 발달을 이제 위해서 안전한 환경을 제공해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평가 주기는 매년으로 하고 실시 시기는 10월부터 12월에 이루어지고 평가 대상은 도내의 이제 모든 공사립 유치원입니다. 평가 방법으로는 매년 자체평가를 실시하되 유치원 실정에 맞는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성찰 중심 평가로 평가 영역별로 우수한 점과 좀 더 노력할 점을 추출합니다. 전체적인 유치원 평가 지표에서는 4개의 평가 영역, 17개의 지표, 33개의 항목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평가 항목별로 충족 여부에 따라서 체크리스트 방법에 따라서 충족과 미충족으로 평가가 되겠습니다. 네, 유치원 평가 영역 평가 지표에 따른 평가 방식입니다. 평가 지표는 이제 영역별로 나와 있습니다. 영역별로 나와 있고요. 네, 저희가 이제 교육과정 등의 영역 5지표 11개의 항목, 교육계획 수립, 일과 운영, 교수학습 평가, 교사와 유아의 상호작용, 방과 후 과정 운영입니다. 그래서 충족했을 시 이제 우리가 미충족했을 시 이런 평가를 이제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교육 환경 및 운영 관리 영역입니다. 4개의 지표와 6개의 항목으로서 놀이 이제 공간의 다양성, 놀이 자료의 구비 및 관리, 시설 및 설비의 적합성, 행재정 관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건강 안전 영역입니다. 4개의 지표이고요. 9개의 항목입니다. 시설 및 환경, 이제 건강 증진 및 안전 증진, 그리고 급간식 이제 건강과 안전, 네, 그리고 등하원 안전입니다. 네, 그리고 네, 저희가 이제 교직원 영역입니다. 4개의 지표, 7개의 이제 항목입니다. 원장의 전문성, 교직원의 전문성, 네, 그리고 교사의 업무 지원, 교직원의 복지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어, 교직원의 영역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유치원의 안전관리와 평가 지표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고요. 이런 평가 지표를 이제 다른 평가 방식이 이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유치원 안전관리 평가 지표는 저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이렇게 이제 표 6-6부터 시작해서 124페이지부터 유치원 자체 평가 결과서 이런 부분들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이렇게 안전관리와 평가의 지표가 있고 그러한 지표를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특히나 이제 유치원의 경우에는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자체평가를 하고 평가 결과를 도출해서 평가의 이제 결과를 다음에 이제 정보 공시를 하게 됨으로써 학부모에게 자신들이 이제 원을 선택하는 데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이제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네, 한번 다시 생각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제 우리 유치원 어떤 이제 안전 등급이 있는지 뭐 한번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 되고요. 그 공시는 이제 유치원 정보 공시에서 볼 수 있으면서 이제 우리가 어떤 유치원은 이제 안전하고 어떤 유치원 등급은 어떻다 이런 부분들을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제 우리가 원을 선택할 때 부모들이 어떠한 부분에
네, 이제 포커스를 두는지도 알 수 있는 기회가 되겠죠. 그래서 유치원 안전관리 평가 지표에 대해서 어떻게 자체 평가가 이제 구성이 되고 자체 평가를 하고 평가를 도출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다. 절차적인 부분은 조금 이제 신경을 써서 기억을 해 주시는 것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이제 저희가 여기까지 하게 되고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여기 아까 이제 유치원의 안전관리 평가 지표의 세부 항목에 대해서 한번 이제 조금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시간도 수고가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